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저는 항상 표정이 썩어 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든 착한 행동을 하든 나쁜 행동을 하든 저의 표정은 항상 디폴트 값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짜증 섞여 있는 표정, 노엘 갤러거 표정. 이 기본 표정이에요. 이게 좋든 싫든 원래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더 표정이 구겨지고. 오늘 할 컨텐츠는 꼰대 성향 검사입니다. 사회 찌들어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예전에 젊은 혈기가 없어지고 기성세대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꼰대 지수가 점점 늘어가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얼마나 꼰대가 됐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성향 검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거 비슷하죠? MBTI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영어 약자 억지로 만드는 거 계열받는데 꼰대인가요? 네, 그럼 당신은 꼰대입니다. 사회에 불만이 많아지면 꼰대예요. 일단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반반인데 저는 사실 근데 자기 만족이 발현이 되려면 인정이 있어야 발현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혼자서 만족하려면은 유튜브 같은 것도 운영하지 말아야지. 다 비공개로 하고 영상도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만들고 그냥 그러는 것에만 만족할 거면은 공개도 안 하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구성원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면 찬성하지 않아도 우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회사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직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면은 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룰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단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개인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저는 이럴 때는 보통 개인을 더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은 돈 벌려면은 이게 맞는데, 저는 뭐 돈 버는 거지만 하지만 제 자신이 만족을 해야 거기서 좀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그렇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체나 조직의 목표를 외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의 관점에서 가치관은 개인의 성취감을 좀 더 높게 하고 싶어요.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수의 의견까지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 위치 이런 게 되면은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방향을 정하고 거기 밀어붙이려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렇지 않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약간 남의 말 잘 안 듣는 편이라서. 단체나 조직이 이득을 보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일이 조금 더 힘들다, 뭐 일이 많다,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뭐 내 돈을 쓰거나 내 건강을 해치거나 나에게 위해가 된다, 그럴 경우는 좀 애매하겠죠.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평소 속해 있는 단체나 조직에 소속감을 느낀다. 이거는 예전에는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나 뭐 학교나 이런 거에 소속감이 있었는데 연차가 쌓이거나 어느 정도 경력이 오래되면은 회사 이퀄 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런 게 좀 사라지거든요. 점점 별개의 존재처럼 느껴져. 보통 이런 걸 느낄 때는 입사를 할 때 신입사원 연수를 가고, 신입사원 연수 때가 그 정신교육을 엄청 빡세게 할 때거든요. 회사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되게 막 이런저런 시스템들을 많이 마련하는 상태라 그때는 뽕이 차는데, 이제 연차가 3년, 4년, 5년 지나가면은 그 뽕이 점점 빠지면서 나의 안위가 중요해진 그런 시즌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소속감 같은 게 사라지죠, 보통.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회식 개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사적인 모임 같은 거는 저는 괜찮고 좋아하고, 뭐 물론 지금 크루들 이런 사람들과 모이는 거는 매우 좋아하지만 그 이외에 좀 공적인 상황, 좀 사적이지 않는 모임, 심지어 사적이어도 별로 안 친할 때, 그럴 경우에는 별로 안 모이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저 혼자 일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다른 사람과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저는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이미 혼자 보내고 있죠. 물론 조금 있으면 저기 친구도 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항상 방에 처박혀서 뭐 게임을 하든 트위치를 보든 둘 중 하나를 하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제대로 선택한 거 맞지 지금? 꼰대 테스트가 아니라 약간 아싸 테스트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귀하는 둘 중 어떤 것을 선호합니까? 집단 내 연대감 형성이 중요하다. 분리가 매우 중요하다. 평소 호기심이 생기면 알아야만 직성이 풀린다. 예전에는 좀 호기심 같은 게 많아가지고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다 알고 싶어가지고 막 정보 같은 거 물어보고 나무위키 다 검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평소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행동한다. 딱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망상, 공상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다. 일이나 사람 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감정의 기복이 더 크다고 느낀다. 기복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다. 수립을 하는 게 맞죠. 사실 하는 게 맞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게을러서. 그렇지 않다. 근데 어떤 일이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긴 해요. 뭐 콘텐츠를 짜거나 그럴 때는 좀 계획을 짜는 것 편이긴 한데 약간 그냥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당장 이것도 사실 좀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한 거라서 이게 애매하네. 딱 가운데였으면 좋겠는데. 개별 상황에 따른 고려보다 정해진 원칙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도 조직 생활을 하면 원칙이 맞긴 한데 이게 되게 지금 제가 하는 일 같은 걸 보면은 이게 관리직 같은 경우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게 관리직은 아니어가지고 좀 유동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먼저 공감해 주려 합니다. 저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는 편이기 때문에 조언충입니다. 저는 일침충이라서 잠깐만 그럼 뭐가 맞아? 공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적인 방법보다 실현 가능한 방법을 주로 택한다. 그렇죠. 현실충이기 때문에 리얼충이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주로 택합니다. 부담감이나 중압감을 받을 때도 평소와 다름없는 집중력을 유지한다. 저는 멘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유리 멘탈이기 때문에 현실충이지만 멘탈은 약해요.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동기부여가 된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동기부여랑 좀 다른 개념인데 동기부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합리적인 이해는 이게 이해관계라든지 나 이거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딱히 그런 이득 보면서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귀하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둘 중 어떤 것이 본인을 더 잘 나타냅니까? 선호를 좀 더 따르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하고 싶냐 안 하냐. 야 절반이 나왔네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표정이 썩어 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든 착한 행동을 하든 나쁜 행동을 하든 저의 표정은 항상 디폴트 값이 있거든요. 굉장히 시니컬하고 시큰둥한 표정. 예를 들면은 굉장히 짜증 섞여 있는 표정. 약간 노에 갤러거 표정. 이 기본 표정이에요. 이게 이런 표정이 제 기본 표정. 좋든 싫든 원래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 이 표정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은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더 표정이 구겨지고 이게 저의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지 그럼 그렇다네. 요즘 문해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말귀를 못 알아먹겠어.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다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른다. 이거는 맞아요. 저는 뒤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으면은 사소한 은혜라도 갚아야 되고 원한이 있으면 사소한 원한이라도 갚아야 된다. 나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 먼저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선호한다. 저는 제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선호하는 거지 그럼 그렇지 않다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멀리서 지켜보기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저는 방관하는 걸 선호합니다. 방관주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팀플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책임져야 되면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책임져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손 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언쟁하는 것을 싫어하며 이거는 맞아요. 싸우는 거는 굉장히 싫어요. 사실 최대한 맞춰주는 게 싸우기 싫어서 맞춰주는 편이고 이게 그렇게 안 되고 나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맞서 싸우죠.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대한 다투지 않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한 싸우지 않는 게 중요하죠. 물론 이 사람이 싫더라도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기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한다. 잘 얘기 안 하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 회피형 인간이거든요. 지금 물론 내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갈등이나 이런 게 유발되는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회피하고 좀 골치 아프거나 귀찮은 거를 전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순간 바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면은 바로 해결하는 걸 좋아하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문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라서 그렇다. 나와 관련이 없더라도 주변의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한다. 전혀 주변에 저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거를 표현해서 좋았던 적이 없어서 저는 잘 안 표현하는 편이고, 다른 사람에게 귀하의 의견을 전달할 경우 둘 중 어떤 것이 본인을 더 잘 나타내나요?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보통 일할 때 많이 있으니까 업무 스타일로 비춰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보통 직장 상사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딱 깔끔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상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위치상. 근데 의외로 뭐 회사 동료나 직장 상사 입장에서 저를 떠올려 봤을 때는 이쪽으로 아마 많이 생각할 거란 말이지. 회사에서는 나름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 사실은 이쪽에 더 가깝다는 거, 성향 자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충고는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라고 해야 될까? 충고를 저도 별로 안 듣는 편이고 안 물어보는 편이라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전달한다. 전혀 관심이 없죠. 주변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아 종종 답답함을 느낀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많은데 뭐 다르면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게 당연한 거자고 넘기는 편이라 답답하진 않고 전혀 그렇지 않다. 나와 다른 타인의 취향이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존중합니다. 저는 존중하고 이해하는데 딱히 공감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해는 돼. 이해하고 뭐 그런데 공감하고 싶진 않아. 그렇지 않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알릴 필요 없다. 이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어떤 것이든 내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 필요는 없잖아. 이건. 그럼 잠깐만, 뭐가 맞는 거야? 매우 그렇다죠. 내가 일궈낸 성과를 누군가 똑같이 얻고 싶다면 적어도 나만큼은 노력해야 한다. 해야지. 나만큼 해야지. 내가 이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나의 생각이나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내가 틀렸을 경우를 못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 내 생각이나 선택이 뭐 옳은 때도 많았고 틀린 때도 많았겠죠, 사실은. 근데 틀렸었던 일은 기억을 못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았다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나 시도보다 기존 방식의 존중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사실 모험이냐 시스템이냐인데 저는 모험충이긴 했었는데 이게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모험을 했을 때 실패를 내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점점 사람이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그냥 편하게 했던 방식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토의 분위기보다는 제시된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결국엔 답을 정해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가는 방식인데 효율적이긴 해요. 그게 물론 그게 옳지는 않지만 옳은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이, 학번, 직급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알아야지. 근데 모르면은 뭐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데 내가 누구고 어느 회사에 누구고 학번은 뭐 필요 없고 몇 살인지도 사실 필요 없는데 그냥 이거는 상대방의 정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있어야지. 물론 거기서 서열을 정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이 검사의 이 지문의 목적은 나이 뭐 이런 걸 따지느냐겠지만 뭐 저는 일단 그냥 그렇다라고 할게요. 자, 꼰대 최고 레벨이 레벨 5인데 저희 꼰대 레벨은 레벨 3이 됐습니다. 옹졸한 평화주의자. 자, 옹졸한 평화주의자가 뭐냐? 딱히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타입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갈등을 싫어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 정확하네요. 그냥 싸우느니 그냥 맞춰주는 편. 본인이 손해를 입더라도 참는 게 이득이라는 난해한 계산법을 소유.
손해의 기준이 뭐 약간의 손해는 저도 감수할 수 있는데 어느 정보에 따른 손해인지는 좀 갈려요. 뭐 금전적 손해 뭐 이런 그 경우는 좀 곤란하고 문제를 피하는 스타일로 때때로 타인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싫은 소리 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하고요. 점심 메뉴조차 못 고르는 우유부단 끝판왕으로 타인에게 답답함을 유발. 근데 점심 메뉴? 나 혼자 먹는 거는 고를 수 있는데 이게 나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뭐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기껏 나한테 물어봐 놓고 내가 뭐 먹자고 하면은 별로 안 땡겨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왜 물어본 거지 생각이 들어 그때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스타일이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요. 이거는 애매한 게 저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태도가 바뀌어서 불편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튀어나오는 본심에 주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가끔씩 급발진해서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겉과 속이 매우 다른 사람이다. 그 양말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레벨 3의 특징.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의 화법을 주로 사용한다. 내 안에 꼰대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꼰대임을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 꼰대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추 맞는 것 같네요. 자, 옹졸한 평화주의자 꼰대 탈출을 위한 솔루션. 앞에서 터놓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지 말고 양말 쓰지 말고 아이처럼 굴지 마라. 근데 굳이 탈출을 해야 될까요? 레벨 3에 만족하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나와 동일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법. 절대 속내를 비친 타입이 아니니 딴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의견을 꼭 확인을 하고 3번쯤 물어보면 마지못해 본심을 까낼 것이다. 하지만 3번 물어볼 만한 인내심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옹졸한 평화주의자 운파론파였습니다.